사이다 무비튼. 이건 멍청한 내 동생과 내 약혼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폭한 이야기다. 내 이름은 최미자. 나는 3남매의 장녀로 상길이와 수키라는 2명의 동생이 있다. 나는 5년 전 대학생 때부터 사귀던 삼식이와 약혼을 했었다. 예물과 결혼식장 예약을 모두 끝내놓고 결혼식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나보다 5살이나 어린 내 동생 수키가 삼식이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충격 고백을 했다. 그 일이 벌어진 건 삼식이가 우리 집에 결혼 인사를 하러 왔을 때였다. 당시 삼식이는 25살, 수키는 20살이었다. 우리는 대학생 때부터 종종 서로의 집을 오가곤 했었다. 수키도 삼식이를 친오빠처럼 잘 따랐다. 정식으로 결혼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말끔한 정장 차림에 격식 차린 인사를 하는 삼식이의 모습을 보고 마치 백마탄 본인의 왕자님이라고 생각한 건지 멋대로 삼식이가 본인의 운명의 남자임을 확신했다고 한다. 눈에 뵈는 게 없었던 수키는 마구 들이대기 시작했다. 언니인 내가 이런 말하긴 좀 그런데 수키는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젊고 예쁜 동생이 추파를 던지니 삼식이도 자제가 안 됐던 거겠지. 두 사람이 만나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당연하게도 이 상황에 결혼을 할 순 없었다. 결혼식을 앞두고 약혼은 파탄이 났다. 위자료를 청구하자 난 언니가 사랑하는 삼식 오빠의 애를 가졌다고 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수키는 어떻게든 위자료를 피해보고자 했다. 하지만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구두쇠 소리를 들으면서도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뜯어냈다. 그리고 부모님도 수키는 임신도 했는데 아이가 아빠 없이 태어나는 건 너무 불쌍하잖아 라며 삼식이를 양보하라길래 연을 끊어버렸다. 그 말을 들은 둘째 동생 상길이도 나도 이런 사람들이랑은 같이 못 살아 라고 하며 연을 끊고 나를 따라 집을 나왔다.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나는 우리 쪽 하객들에게 미리 약혼이 파탄난 이유에 대해 말을 해놨다. 그런 남자랑 결혼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다. 모두가 그렇게 말해줬고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았다. 그런데 훗날 파탄나버린 우리 결혼식 청첩장이 모든 하객들에게 배송되었다. 무려 나와 삼식이가 치를 예정이었던 예식을 신부만 바꿔서 그대로 진행시킨 것이다. 청첩장을 받은 직장 동료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는데 이건 완전 청천벽력이었다. 내 친동생이 벌인 짓이지만 도저히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았다. 아마 삼식이에게 결혼식장과 그 외의 취소 비용은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어차피 신부만 바꿔서 진행하면 취소 비용은 굳는 거잖아? 거기다 축의금까지 받으면 오히려 더 이득 아닌가? 이런 계획이었던 것 같다. 당연히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내 후배가 이 결혼식에 참석했었는데 후배가 말하길 신부가 달라져서 삼식이의 부모님이 매우 당황해하셨다고 한다. 삼식이는 우리가 헤어진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지 않은 듯했다. 결혼식 직전 그 뒷사정을 알게 된 삼식네의 엄마가 삼식이와 수키의 뺨을 후려치면서 대기실은 아수라장이 됐다. 미자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미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왜 신부가 미자 동생이냐고요? 그게요, 신부가 언니와 피를 나눈 동생으로 바뀐 것뿐이거든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큰 문제가 아니라고요? 삼식이네 엄마와 우리 엄마는 몸싸움을 벌였다. 게다가 신부가 바뀐 걸 알고 있던 사람들은 참석조차 하지 않아서 객석의 3분의 2가량이 텅텅 비어버렸다. 그러자 삼식이 측 하객들과 동생이 추가로 부른 친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삼식이의 부모님은 곧바로 친척들을 불러 모았고 그 사정을 설명했다. 그 말을 들은 친척들과 삼식이의 부모님은 그대로 식장을 빠져나갔다. 너희 마음대로 하라면서 말이다. 하객들은 점점 줄어갔다. 결국 뒷사정을 모르는 하객들만 남겨졌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예식이 거행됐다. 그렇게 삼식이의 부모님께 얻어터진 삼식이와 수키가 등장하자 또다시 식장이 술렁였다. 결혼식 날 사진을 보니 두 사람 다 죽어가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식장 측도 신부가 바뀐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았다. 사회자는 계속해서 신부의 이름을 미자라고 불렀다고 한다. 게다가 확인 사살이라도 하려는 듯 사회자는 신랑 삼식군과 신부 미자양은 대학교 때 친구로 만나 라면서 우리가 사귀게 된 스토리를 말했다. 너무 다른 내용에 참석한 하객들은 야, 수키 쟤 고졸 아니었냐? 그리고 미자는 쟤네 언니 이름인데? 헐?
설마 친언니의 약혼남을 뺏은 건가? 거기다 결혼식도 지가 하고? 신부 측 친척이 한 명도 안 온 이유가 그런 거였어? 라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런 상황을 모두 이해한 삼식이의 친구들은 예식을 무시한 채 마음껏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 그렇게 먹은 만큼 먹은 친구들은 피로연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심하다 한심해 라고 화를 내며 식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결국 마지막엔 엉엉 우는 수키와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다 죽어가는 얼굴에 삼식이만 남겨졌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이 현장에 뒤처리를 해야 했던 예식장 측이 아니었을까? 여기까지만 봐도 인과응보인데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함과 동시에 삼식이는 부모님, 친척, 친구들에게 절연당했다. 수키와 부모님도 친척들의 싸늘한 눈총을 받으며 고립되고 말았다. 애초에 먼 곳에 사시던 아빠 쪽 친척들은 물론 가까이에서 우리 가족을 살뜰히 챙겨주시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극대노하시며 사실상 절연 상태가 됐다. 또한 수키는 결혼식에 초대한 회사 동료와 상사들에 의해 그 멍청한 사건의 전말이 회사에 모두 알려지고 말았다. 결국 주위 시선을 견디지 못해 퇴사했다. 좋든 싫든 소문이 확 퍼지는 업종이었던 탓에 사이다 회사의 직원분으로 통하며 동종업계 회사에까지 소문이 쫙 퍼졌고 이 근방 회사로 전근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고 한다. 결국 알바를 하며 간신히 신혼생활을 꾸려가고 있다고 한다. 내게 준 위자료와 얼마 안 되는 축의금, 그리고 식장 비용까지 지불해야 했기에 통장 금액은 빵원이었다. 대출까지 받았지만 출산 비용이 없어서 쩔쩔맬 정도였다. 그래서 보다 못한 부모님이 도와줬다고 한다. 참고로 우리 쪽 친척들이 참석을 거부한 탓에 우리 부모님은 객석을 채우기 위해 초등학교 동창들까지 불러 모았다. 그러다 부모님은 이웃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아빠는 결국 회사 정년도 포기한 채 엄마를 두고 집을 나갔다. 회사도 가족들 몰래 조기 퇴직했기 때문에 퇴직금도 아빠가 다 들고 도망가 버렸다. 퇴직금으로 주택대출을 상환하기로 했던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 전업주부였던 엄마가 대출금을 상환해야 했다. 이때부터 수키와 엄마는 나와 상길이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엄마 집과 차, 수키의 카드론과 아이 양육비, 그리고 온갖 세금이 밀려 있었지만 우리는 절연을 이유로 등을 돌렸다. 전업주부인 엄마와 무직이 된 수키는 삼식이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겨우 재취업에 성공한 삼식이는 알바 생활을 청산했지만 예전에 비해 월급이 절반뿐이라 항상 돈에 허덕였다. 그 와중에 둘째 아이까지 생겼고 계속 빚에 쫓기는 최악의 상황이 돼버렸다. 마침 그때 나는 사장님께 착하고 멋진 남자를 소개받아서 결혼에도 꼴이 냈다. 내 결혼식에 참석한 친척들을 통해 내 소식을 들은 엄마와 수키는 엄청나게 광분했다고 한다. 부모를 부르지도 않다니, 이런 불효자식 같으니. 이렇게 장남 장녀에게 버려진 채 반 미쳐버린 엄마. 삼식 오빠는 내 운명의 상대가 아니었어. 아이, 망했어. 이렇게 비극의 여주인공이 된 동생. 내가 진짜 사랑한 건 미자 너였어.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이렇게 로미오가 돼버린 삼식.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려니 너무 짜증나서 변호사를 통해 모두 처리해버렸다. 신부만 바꿔서 결혼식을 치르려 하다니 하나같이 엄치도 없는 데다 낯짝도 두꺼웠다.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때는 진짜 대박이었지 라고 말하곤 한다. 지금은 가족을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2살 된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오히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 가족들도 없었겠지. 그 2사람의 멍청함에 아주 조금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여러분도 이 세상엔 이런 멍청이들도 사는구나 하며 크게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